문제의 그 목차 파트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책은 4개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편을 4개로 나눴어요. 교과서에 따라서는 3개 편으로 나누는 교수님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교수들은 4개의 편으로 나눕니다. 우리 행정법은. 자, 7급 시험을 치려면 이 책 말고 한 권이 더 있어야 돼요. 행정법 강론이라 그래가지고 이 책에 한 반 정도 분량이 되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개별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재무행정법, 조세와 관련된 법, 그 다음에 환경행정법, 그 다음에 공용부담법, 사회복지법 등등. 자, 이렇게 개별적인 테마를 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공부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개별법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지방자치법도 해야 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들도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7급을 치기 위해서는 그 과목이 더 들어가는 거고, 9급 시험은 그거는 이제 안 해도 돼요. 요것만 하면 됩니다. 4개의 편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그럼 4개의 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1편, 2편, 3편, 4편인데, 아까 제가 행정법은 뭘 공부한다 그랬어요? 이 국가라는 이 행정의 주체들이 있다면, 행정을 하는 주체, 이 행정 주체가 있다면 이제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객체란 말을 썼는데 지금은 행정의 상대방. 자, 국세를 부과하는 건 행정의 주체, 국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고, 상대방은 이제 나한테 세금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객체가 되는 거죠. 조세 부과 처분의 상대방은 나가 되는 거고, 세금을 부과한 주체는 국가가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치단체도 독립된 하나의 주체인 거야. 그래서 자치단체가 시민들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죠. 지방세라 그러죠. 지방세를 부과하면 이 지방세를 부과하는 이런 행정을 하는 주체는 누구죠?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가 되는 거죠. 그 상대방은 역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의 주체는 이제 앞으로 행정의 주체는 대부분은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국가 아니면 지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면 되고, 거의 90% 이상은 국가 아니면 지자체가 이제 국민이나 시민을 상대로 하는 일을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상대방은 거의 대부분은 일반 국민들이겠죠. 자, 그래서 국가가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을 하게 된다. 이걸 뭐라 그런다? 행정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행정.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일, 이걸 행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행정행위, 행정작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행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이런 행정작용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별의별 작용이 다 있겠죠.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허가를 내주기도 하고, 면허를 취소해버리기도 하고, 영업정지를 때리기도 하고, 철거 명령이란 걸 하기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겠죠. 자, 그럼 행정법은 뭘 배우냐면 이런 행정작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공무원이 그때그때 지멋대로 판단해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 법에 따라. 그렇죠? 법에 따라 행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법치 행정. 자, 따라서 이 행정작용을 할 때는 법에 잘 따라서 행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한 행정은 뭐라 그럴까요? 적법한 행정이다. 근데 법을 따르지 않고 잘못 행정을 하면, 그런 행정은 우리 무슨 행정이라 그러면 될까? 법을 위반한 행정이 되는 거죠. 위법한 행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법한 행정, 위법한 행정. 자, 우리 그러면 행정법을 지금 배우러 왔잖아요. 어떤 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러 온 거야? 바로 적법한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 방법론을 우리 공부하러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을 잘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을 할 때 위법한 행정을 하지 않고
적법한 행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적법한 행정을 하게 되는 건지 이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2편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행정 작용에 관한 법 파트 이런 의미예요. 행정 작용과 관련된 법 파트, 법 이론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행정 작용법이라는 이름으로 2편에서 쭉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떤 작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야 적법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위법한 행정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편에서는 뭘 배우냐면, 자, 이 행정작용이 잘못된 행정인 거야. 내가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는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을 고용해서 영업을 하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을 한두 명 고용을 해서 영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단속에 걸린 거야.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자, 이때 국가는 이제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영업 정지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우리 약속을 해놨다고 보자, 그죠? 법에서. 그러면 국가는 그 영업주한테 뭘 해야 될까요? 1년 이내에 영업 정지 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년 이내니까 얼마를 때릴 수 있어? 1년, 6개월, 뭐 3개월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시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악질인 거야. 이 업주가 보니까. 청소년도 초딩을 고용한 거야, 엄마가. 이런 놈은 쳐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1년 영업정지를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야, 좀 더 강하게 때려, 그만은. 그래서 2년의 영업정지를 때렸다고 보자, 이 말이야. 또는 아예 허가를 취소해버리라는 거야. 허가를. 근데 법에는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한 자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또는 1년 이내에 영업정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1년 이내에 영업정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허가를 취소하면 돼, 안 돼? 그건 법치 행정이 아니에요. 법을 위반한 행정이 돼버린다고. 자, 만약에 허가를 취소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 행정은 위법한 행정이잖아요. 자, 그러면 역으로 내가 그 허가 취소 당한 사람이라고 보자, 이 말이야. 저야 뭐 고용할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했다. 근데 내가 청소년을 고용한 건 맞아. 하지만 걔가 나는 초딩인지 몰랐어요. 너무 막 성숙해 보이는 거야. 한 25살 정도로 보이길래 그냥 고용한 거야. 주민증 보자 소리도 안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초딩이었던 거야. 억울하죠, 그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이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허가 취소당하고? 아니잖아요. 뭘 배워야 될까요? 잘못 행정을 했을 때는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그 방법론을 배우는 게 4편이에요. 이게 행정과 관련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구제와 관련된 법 파트다. 그래서 행정 구제법까지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좀 특이해요, 행정법은. 민법은 구제 파트는 안 배워요. 민법 이론만 배우는 거예요. 구제는 소송이잖아요. 민사에서는. 민사소송법 과목이 따로 있어요. 민사소송법이라고. 시험도 다른 과목으로 시험을 쳐요. 형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범죄가 되고 어떤 정도의 형량 처벌을 할 것인지는 형법에서 배우고, 이 사람을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해서 어떻게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어떻게 공소장을 써서 재판은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는 형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법은 영업정지는 어떻게 때리고 잘못 때렸을 때는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는지까지 한 과목에서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런 소송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실제 판사들, 검사들은 아예 모르고요. 행정소송은 걔들은 어떻게 하면 범인을 잡아서 처벌할지만 배우는 거야. 이 사람들은 민법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검찰 출신 뭐 이런 사람들 막 잘 알 줄 알지만 민사와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범인 조금 형사 쪽만 공부를 했나, 몇십 년을 일해온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 맡기면 안 되지. 형사소송은 언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 파트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그런 거 안 따지고 다 맡죠. 다 맡아가지고는 이제 밑에 직원들한테 맡기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변호사도 선임을 할 때 잘 선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행정소송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판사들도 행정소송을 경험하는 판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행정법원은 서울에밖에 없어요. 대구에도 물론 행정사건을 재판은 해요. 근데 중앙 본원에서만 해요. 지원에서는 아예 행정사건은 담당도 없습니다. 시군 가면 법원들 있죠. 그런 데는 아예 행정사건은 재판을 아예 안 해요. 다 지방법원 본원으로 다 보냅니다. 자, 이와 같이 행정소송은 많지도 않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변호사들도 행정소송은 잘 몰라요. 최근에 이제 행정소송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자, 따라서 이 행정소송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이걸 공부를 하면. 변호사보다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정법은 뭘 배우는 거냐? 행정의 주체가 상대방을 상대로 어떤 행정작용을 하고 어떤 행정작용은 어떻게 해야 적법하게 되는지 위법하게 되는지 이걸 배운 다음에 이 행정작용이 잘못돼서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면 이 피해는 어떤 식으로 구제받는지 그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를 배우는 게 행정법입니다. 결국은 행정에 관한 작용과 구제에 관한 법을 배우는 게 행정법이에요. 이 두 가지를 배우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 작용과 구제를.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구제를 하게 되는지.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행정 주체를 어떤 식으로 조직이 되는지도 배워야 되는데 이거는 강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정부조직법이나 헌법이나 이런 데서 여기 뭐 환경부 이렇게 나누고 그렇죠? 공정위는 어떤 일을 하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데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하고 국무총리는 어떤 일을 하고 국무회의 심의는 어떤 걸 국무회의 심의에서 하고 이런 거는 헌법이나 강론인 지방자치법 이런 정부조직법이는 다른 과목에서 배우는 거야. 따라서 행정에 관한 조직에 관한 법은 우리는 몰라도 돼요. 우리는 뭐만? 그냥 국가나 지자체를 염두에 두고 그들이 상대방을 상대로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떻게 구제를 받는지 이 두 가지를 배우러 온 거야. 됐죠? 자, 그러면 3편하고 1편이 지금 빠져 있네요. 작용과 하고 구제만 배우면 된다는 거는 이 얘들은 뭐냐? 얘도 결국은 작용이에요. 결국은 작용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 특수한 작용을 배워요. 어떤 작용을 배우냐면 국가는 왜 존재하죠? 누구를 위해 국가는 존재하는 건가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이익, 공익, 여러 사람의 이익, 한 사람의 개인의 이익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익이란 말을 쓰죠. 사익을 추구한다. 우리는 행정법은 공익을 공부하러 온 거야. 그래서 공무원이잖아요. 공익과 관련된 걸 우리는 공부하러 온 거예요. 마인드 자체가 여러분은 그렇게 돼야 돼. 이제 공무원이 되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공무원이 돼서 우리 국민 전체들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면 지자체의 주민들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좀 제대로 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봉급도 많이 주고 해야 되지만,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 경제 여건이 그 정도가 아니니까 봉급은 좀 솔직히 짜죠, 공무원들이. 근데 나중에 복지 수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공무원 보수가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연금 이런 걸, 물론 연금도 지금 뭐 줄인다고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괜찮은 직장이에요, 여러분들. 그 대신 아마 맞벌이는 해야 될 거야. 혼자 벌어서 공무원 생활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직장이든 마찬가지. 지금은 다 그래요. 저도 맞벌이 하고 있어요. 누구든 그렇죠? 같이 해야 제대로 살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딴 데 눈을 돌려야 된다고. 뇌물도 받고. 요새는 뇌물 받으면 끝이에요.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좀 통했지만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공무원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은 아예 하시면 안 된다. 자, 공익을 위해서 국가는 존재하고 있어요. 따라서 국가가 하는 일은 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자, 예를 들면 세금을 왜 부과할까요? 갑이란 놈한테 세금 부과 처분,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왜? 그 돈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써야 되니까. 재원을 확보해서 국가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 공익을 위해서 이런 의무를 부과한단 말이에요. 각종. 자, 우리는 왜 음주운전을 하지 마라 그러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 술 처먹고 누군가를 치면 다치니까, 죽으니까. 그럼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법으로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죠? 음주운전을 하지 말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부작위. 술 처먹고는 운전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의무를 나중에 이행할까? 아니면 세금 어떻게 보면 안 낼까? 누가 안 보면 집이 바로 저기인데 100m만 가면 우리 집이야. 음주운전하는 대리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 보고는 그냥 차를 운전하죠.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혹시 몰라요. 술을 뭐 그때야 정신이 있지만 운전하고 가다가 누군가를 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공익을 실현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세금을 부과했는데 인마가 돈을 안 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마한테 돈을 받아내야죠. 그게 뭐예요? 강제징수라는 거예요.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안 하면 체납 처분이라는 걸 해요. 압류를 해요. 가가지고 그 사람의 물건을 압류를 해버려요. 빨간 딱지를 딱 붙여버려요. 그리고는 그래도 안 내잖아요. 팔아버려요. 국가가. 팔아서 돈을 갖고는 세금으로 가져가고 남는 돈 있으면 돌려줍니다. 이게 강제징수예요. 왜? 국가는 왜 그렇게 하죠?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학원이 있어요. 간판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합격률 1위. 모두가 합격률 1위래. 2위는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자, 이 간판은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법률 위반인 불법 간판문. 이런 간판 달면 안 돼요. 이런 규격으로는. 간판도 다 규격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구청 공무원이야. 지나가면서 보니까 간판이 이렇게 이상한 간판이 달려 있어요. 보기에는 예쁜데 지금 바람이 불면 떨어져서 누군가를 다치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법률을 뒤져봐야죠. 그 법률에 보니까 규격에 위반된 광고물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런 조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철거 명령 처분을 만들어야죠. 그리고는 지가 보내는 게 아니고 공무원 누구 사이에 내갖고 보내는 게 아니고 시장의 결재를 맡고 시장의 이름으로 철거 명령 처분을 보내야 되겠죠. 자, 이쪽 이제 학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의무가 생긴 거예요? 철거 의무가 생긴 거죠. 근데 이 학원은 이 간판을 설치하고부터는 수강생이 미어 터지는 거야. 막 빈자리가 없어. 철거하고 싶겠어요? 요거 안 내리는 게 훨씬 수강생들이 많이 모이니까 에이 뭐 벌금 좀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곧 여름이 오고 태풍이 오면 이게 떨어져서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공익을 위해서 국가는 어떤 일을 또 해야 될까요?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론을 3편에서 배우는 거예요. 계고장을 날릴 수 있어요. 당신의 간판물은 옥외광고물 설치법 위반으로 불법 시설물이니까 언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가서 철거하고 그 돈을 여러분한테 청구할 거다. 이렇게 알림장을 보내는 거죠. 그래도 철거를 안 해요? 그러면 한 번 더 영장으로 다시 한번 통지를 합니다. 1월 20일 날 그 담당 공무원은 누구가 직접 가서 철거를 할 거다.
그때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만 원 들 것 같다. 따라서 그때까지 니네가 철거를 안 하면 그날 가서 철거하고 그 소요된 비용은 너에게 부과할 거다. 이렇게 한 번 더 통지를 합니다. 그래도 철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몇 번 보내요. 귀찮으니까. 솔직히 가서 철거하기 귀찮잖아요. 몇 번 보내다가 진짜 안 되면 그날 옵니다. 와가지고는 철거시켜요. 직접 뜯어냅니다. 사다리차 갖고 와가지고는. 그리고는 사다리차 빌리는 돈 들어가죠. 비용 납부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걸 철거할 의무를 국가가 이행케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대집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두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집행. 이런 걸 대집행이라 그래요. 이런 절차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대집행을 하는구나. 그렇죠? 자, 역시 이런 대집행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국가가 누구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 작용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작용이에요. 강제로 징수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어떤 놈은 돈을 끝까지 안 내는 놈도 있어요. 자기 돈으로 안 하고 다들 뭐 저기 마누라 돈으로, 마누라 명의로 다 재산 다 돌려놓고 자기는 20몇만 원밖에 없어. 돈을 그도 들을 게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내게 분명히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역시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고액 조세 체납자들은 명단을 공개합니다. 쪽팔리게 만드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뭐 자치단체 그 대구광역시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어느 군데 가 보면 명단 공개하는 사이트 그 배너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지방세 체납자라 그래서 쫙 뜹니다. 1위 뭐 몇 억, 1억, 주소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쪽팔리니까 내지 않겠느냐 이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놈들은 쪽팔려 하지도 않아요. 내가 1등이다 이래요. 별로 안 먹혀들고 있어 지금은. 하여튼 뭐 그런 방법도 쓰고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몰아서 한번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3편은.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목을 뭐라 그러냐면 의무를 이행케 만드는 확보하는 방법들, 이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경우는 실효성 확보 수단, 이런 이름으로 3편에 정리를 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독립된 테마예요. 그래서 결국은 작용이기 때문에 행정작용에 관한 법이에요. 자, 결론은 작용에 관한 법, 마지막 구제에 관한 법을 공부하는 게 행정법이다. 그래도 하나가 남았네. 뭐가 남았어요? 1편은 뭐냐? 1편은 서설, 머리말보다는 좀 큰 머리고, 서설, 이런 서론, 이걸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조금 해놓은 거예요. 1편 파트는. 근데 이 1편 파트가 가장 어려워요. 왜?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교수들은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다 또 내놨단 말이에요. 이 정도 개념은 중요한 개념이니까. 아까 지금까지 배운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뭘까요? 행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러죠. 그 말을 뭐라 그랬어요 아까? 법치행정. 그렇지? 법치행정의 원칙.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겠죠. 그걸 1편에 소개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법치행정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서 1편에 가보면 법치행정이 뭔지를 쭉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려면 또 뭘 알아야 될까요? 가장 제일 먼저 유치하지만 행정이 뭘까?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행정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는 행정이 뭔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는 법치행정은 어떤 걸까? 소개해놓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행정은 법에 따라야 된다는데 도대체 내가 공무원이 되면 어떤 법을 따라야 되는 거지? 도대체 우리가 따라야 될 법은 어떤 게 있는 거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다 소개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헌법도 위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각종 식품위생법, 건축법 이런 법률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행령, 시행 규칙이 있는 거예요.
시행령, 시행규칙. 이건 누가 만드는 거냐면 법률은 국회가 만들어요.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거예요. 시행규칙은 각부 장관들이 만드는 거예요. 장관들도 법을 만들어요. 시행령, 시행규칙을. 이것도 역시 전문으로 이렇게 법같이 되어 있어요. 시행령도. 여러분들은 행정을 할 때 식품위생법만 보면 안 돼요. 식품위생법, 시행령도 봐야 되고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도 봐야 돼요. 이름이 그렇게 붙어요. 각 하나의 큰 법률 밑에 합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게 붙어요.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붙는다고. 자,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행정을 할 때 따라야 될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자, 방금 제가 한 말에서 이제 약간 혼동이 오죠. 어떤 데는 법이란 말을 썼다가, 어떤 데는 법률이란 말을 썼다가, 조금 이따 보면 법규란 말이 또 나와요. 어떤 경우는 또 규범이란 말도 나오고, 어떤 데는 또 법규범이란 말도 나오고, 그때 달랐다 이 말이에요. 자, 원래 이게 이제 사회과학의 특징이죠. 이 사회과학은 하나의 용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글을 쓸 때,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상태에서는 법이란 말은 이런 개념으로 쓸 거야. 그래서 그걸 미리 먼저 소개를 하고 글을 쭉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독자들이 여기서 쓰는 말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자연과학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물, H2O면 그거는 누구나 약속된 용어잖아요. H2O는 무조건 물이, 그걸로만 써야 돼. 그렇죠? 수소는 뭐죠? H인가? 또 수소 폭탄이 터졌다 그래가지고. 자, 하여튼 이 고등학교 때 제대로 공부를 안 했더니 수소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 자, 헌법, 법률, 시행령. 그 다음에는 조례도 있어요. 조례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건 지자체가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선거를 안 하나? 선거는 무조건 참가를 해야 돼요. 참가를 하고 내가 뽑은 사람이든 뽑은 사람이 아니든 그 사람이 잘못할 때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투표도 안 해놓고는 못한다고 욕을 하면 그럼 네가 딴 사람을 뽑든지, 지는 기껏 내놔놓고는. 그렇죠? 물론 욕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적어도 자신의 그런 주권은 행사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내년도 선거가 있잖아요. 핑계예요. 학원 오기 전에 가서 투표하고 오면 되지. 그렇죠?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그렇죠? 10분만 하면 끝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조례. 이게 이제 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칙이란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치단체 장이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이 그냥 규칙이란 걸 만들어요. 여러분들 각 지자체, 뭐 중구면 중구, 홈페이지 들어가면 조례 파트에 가보면, 법령 파트에 가보면 조례가 1000몇백 호 막 이렇게 조례도 엄청나요. 이것만 해도 한 100몇 개가 넘을 거야 아마. 규칙만 해도 쫙 올라와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요. 저 모든 규범을 여러분들은 위반하지 않고 행정을 해야 돼요. 자치단체면 이런 것도 중요하고, 국가 공무원이면 이제 앞에 게 더 중요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런 걸 위반해서 행정을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법은 이런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민법에 관한 법원은 법률 하나밖에 없어요. 민법. 어쩌다가 이제 특별법으로 부동산 등기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런 거 한두 개 법률이에요. 그거는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게 없어요. 다른 법학에는 행정법에만 있는 거야. 왜? 각부 장관은 뭐 하는 거예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은 다 행정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소개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법률 관계란 건 어떤 개념인지, 권리란 말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쓰여져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법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률 관계란 말 들으면 답답하죠. 도대체 뭔 말일까? 공권이란 말이 나오는데 공권은 또 뭘까? 자, 기초적인 개념이지만 쓰여져 있단 말이야. 근데 다른 걸 알고 이걸 배우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순서는 1편이라고 제일 먼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2주나 3주 지날 때까지는
진짜 이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상당히 힘들 거다. 왜?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 계속 쓰여지니까. 근데 여기를 아예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쉬워져요. 오히려 여기는 구체적인 걸 배우니까 입법, 행정행위, 뭐 사실행위 해서 계약, 계획 뭐 이런 걸 배우거든요. 따라서 여기로 들어가면 오히려 쉬워요. 실제 예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앞에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내가 경험도 별로 없는데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익혀야 되니까 어렵다 이거죠. 자,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물론 진도는 1편부터 나가지만 내가 꼭 지금 알아야 되는 거 외에 이건 나중에 해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밀어놔도 돼요. 들어서 잘 이해가 안 간다면 그래 다음에 하자. 이걸 알고 그걸 배우면 더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밀어놓을 수 있어요. 또 성격이 2단 외우지 않으면 절대 3단을 외우지 못하는 이런 성격을 가진 애들도 있죠. 하나를 완벽하게 해야만 다음을 나갈 수 있는. 행정법을 배울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70%, 60% 조금 이해를 하고 나머지 가지들은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면 책 옆에다 이렇게 체크해 놔놓고 나중에 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들을 때, 다시 한번 자기 혼자 공부할 때, 그때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이걸 이때는 이것도 몰랐네. 이거는 이때도 몰랐네. 이렇게 지우면 된단 말이에요. 분필은 이렇게 지우면 되지만 여러분 매직으로 해놓으면 책이 더러워지겠죠. 연필로 이렇게 체크해 놔놓고 이 책을 더럽게 보면 안 되지만 너무 깨끗하게 보는 사람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필 같은 걸로는 이렇게 쭉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이렇게 물음표도 해놓고 그 대신 뭐 매직으로 이렇게 해놓고 더 이상 보기 힘들게는 안 해놓으면 되는 거죠. 제 친구들도 보면 딱 0.5mm가 아니면 줄을 못 긋는 애들이 있어요. 0.7mm 샤프밖에 없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 편하게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할 때. 자, 이게 이제 행정법. 그래서 소설은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걸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맛만 보자 이거죠. 2편하고 4편 도대체 어떤 걸 배우는 건지 저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행정은 행정의 작용과 구제를 배운다 그러니까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 지금은 외우려고 하지 말고 뭐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익히면 돼요. 제일 먼저 행정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행정 입법 작용을 해요. 국가는. 입법 작용은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법을 만드는 작용은 누가 하죠? 원래는 국회에서 할 일이잖아요. 하지만 행정부도 입법을 해요. 그게 행정입법.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야. 국회가 하는 법률 만드는 방법은 헌법에서 배우는 거고, 행정입법은 헌법에도 조금 배우지만 행정과 관련된 법이니까 행정법에서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행정입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배우게 되는 거야. 이미 한번 얘기를 했어요. 행정입법은 어떤 거야? 아까 시행령. 그건 대통령이 만드는 거잖아요. 국회가 만드는 게 아니죠. 따라서 그건 행정입법인 거야. 그 다음에 각부 장관이 만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시행규칙. 시행규칙을 만드는 건 행정작용인 거죠. 자, 그러면 시행령을 만들 때, 시행규칙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적법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시행령, 시행규칙은 제대로 만든 게 될까요?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세월호법이 있어요. 세월호법 시행령을 대통령이 만들었죠. 근데 지금 세월호 유족이나 진보 세력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세월호법 시행령은 법을 위반한 잘못된 시행령이다 이 말이에요. 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행정입법을 배우면 그런 시행령은 왜 위법한지를 알게 돼요. 시행령은 어떻게 해야 적법한 시행령이 되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니까. 그렇죠?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걸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자,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제일 먼저 행정입법이라는 게 도대체 뭘 하는 걸 우리는 행정입법이라고 말할 건지, 그 다음에는 행정입법은 도대체 어떤 게 있는지, 쉽게 말하면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법적인 성질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적법한 행정이 되는지,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적법 요건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걸 우리가 배우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항상 뭐예요? 이런 행정 입법을 잘못 만들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구제받는 거지? 마지막엔 항상 구제 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제는 자세하게는 우리가 어디서 배워요? 여기서 배우는 거야. 근데 저기에도 항상 구제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한 페이지 정도.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저걸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 구제를 배울 때는 크게 그냥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이 있어. 이렇게만 알아두고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는 자세하게는 여기 가서 배우는 거지. 이걸 배우고 나서 저걸 보면 아, 저게 왜 중요한 건지를 알게 돼요, 사실. 그러니까 행정법은 뭐예요? 한 번 딱 강의 한 번 딱 듣고 시험장 가서는 전혀 대처하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물론 제 강의를 들으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예? 이 과목의 특성상 그렇단 말이에요. 구제 파트를 이쪽 뒤쪽 파트에서 배우는데 앞부분에서 이미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도 소개하고 있고 같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법 파트를 저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1장이라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이라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행정행위란 일. 이게 이제 요 말은 그래도 들어봤죠. 행정이란 말 들어봤고 입법이란 말은 들어봤으니까 대충은 알겠어. 근데 이 말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행정행위? 행정행위가 뭐야? 불법행위? 뭐 이런 말은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행정행위가 뭘까? 뭔가 행정과 관련된 행위인가 본데,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약속이 있겠죠. 왜 어떤 경우에 저 말을 쓸지, 어떤 행위를 우리는 앞으로 행정행위라고 부를 건지. 행정행위는 이런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불러요. 이제 약속이죠. 행정청이 하는 행위예요. 또 처음 들어보는 말이 나왔어요. 행정청이란 말은 행정의 주체 중에 짱. 그러니까 어떤 처분을 때릴 때 제일 밑에 이렇게 누구누구 도장 꽝 찍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우리는 행정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지방세를 부과할 때는 부산광역시장이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다. 이럴 때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장 꽝 찍어서 자격 취소 처분을 때려요. 이때 행정청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거야. 자, 이와 같이 짱이 법 아래에서 지 멋대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지 혼자 뭐 운전하고 가는 행위가 아니라 법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서 구체적,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아직 나중에 배우는 거니까. 구체적 사실에 관한, 구체적이란 말이 이제 여러분 처음 나왔어요. 반대말이 추상적이란 말이 있어요. 법은 추상적이에요. 법은 하나 만들어지면 그런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법률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추상적이라 그러고, 구체적은 하나로 딱 나오는 거야. 너 어제 음주운전 했네? 너 오늘부터 면허 취소 처분이야. 오늘 날짜로 딱 하나 딱 나오죠. 이런 게 이제 구체적인 거야. 누구한테 허가가 하나 딱 나오고, 누구한테 영업정지 처분이 하나 딱 나오고, 이런 걸 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위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는 법적인 행위예요. 법적인 행위란 말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 해야 돼요. 자, 영업정지 처분은 국민에게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영업정지 처분은. 영업정지 처분이 오늘 나한테 딱 나오면 나는 뭐가 생기는 거야? 영업을 정지해야 할 의무가 바로 생기는 거예요. 운전면허 처분이 나한테 왔어요. 면허증이 도달했어요. 나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야? 운전을 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권리가 생기고 의무가 생기고, 이런 행위를 법적인 행위라 그러고, 이렇게 돼야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어제 공무원들이 달성공원에 있는 나무에 가지치기를 했어요. 착착착착 잘라줘서. 이 행위는 국민에게 권리가 생기는 행위예요? 국민에게 의무가 생기는 행위인가요? 그 행위는 법적인 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그거는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그런 행위는. 행정행위는 반드시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직접 뭔가 권리, 의무 영향을 줘야 돼요. 그런 행위만 모아서 우리는
행정행위란 이름을 붙여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권력적인 행위예요. 권력적이란 건 위에서 일방적으로 국가가 강제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나오는 거. 단독행위예요. 행정청이 혼자 하는 거야. 국민하고 합의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법상 개인과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공익과 관련된 행위예요. 이런 행위들을 모아서 우리는 행정행위란 말을 붙여줄 거란 말이야. 여러분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하는 행위는 거의 대부분은 행정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저것 때문에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아까 같이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안 내줘요? 그것도 뭐요? 행정청이 건축 불허가 처분, 시장이 건축법 아래에서 갑이란 놈한테 건축 허가를 안 내주는 거죠. 국민의 권리가 안 생기게 하는 행위죠. 일방적으로 너는 임마 허가 안 돼. 권력적 단독행위, 공법행위다. 따라서 건축 불허가 처분은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운전면허는 역시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여권을 발급해 주는 행위는 국가가 여권법에 따라 갑이란 놈한테 구체적으로 국민의 지위라는 걸 증명을 해주는 행위죠. 이것도 뭔가 영향을 주는 행위죠. 권력적 단독행위, 공법행위. 따라서 여권 발급하는 행위도 공법행위예요. 내가 여권 발급을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이 잠깐만요 막 뒤지더니만 지방세를 체납하셨네요? 여권 발급 안 됩니다. 이러면 될까? 세금 안 냈으니까 여권 발급을 안 해준다. 시장이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대. 지금 지방세가 너무 안 걷어져가지고 여권 발급을 중단하라 이렇게 해버린 거야. 이게 적법한 행정일까? 위법한 행정일까? 위법한 행정이야. 그런 건. 국민들은 뭐라 그럴까요? 세금도 안 내는 놈이 무슨 여권 발급해. 금마들은 여권도 발급 안 해줘야 돼. 이렇게 할아버지는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거는 위법한 행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적법한 행정이 되고 위법한 행정이 될까? 여기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생기는 거야. 국민의 권리가 생겨야 되는데 안 해줘. 나는 이런 일을 안 당해도 되는데 이런 의무를 막 부과하는 거야. 그럼 억울하죠. 당연히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행위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파트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것 때문에 국민이 가장 많은 피해가 일어나요. 따라서 구제는 거의 한 90%는 저 행정행위를 위한 구제법을 공부하게 돼. 나머지는 별 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저것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고 저것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제를 받게 되는 방법론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행위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역시 행정행위에서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까요? 행정행위란 어떤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부를 건지 이런 행위들을 행정행위라고 부르자 이 말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종류를 나눠봐야 되겠죠. 별의별 행위로. 그 다음에 법적성립 적법요건 당연하죠. 행정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적법한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구제는 제일 중요한 구제니까 4편에서 배우자 하면서 빨리 넘어가게 되겠죠. 저기서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부분이 4편에서 배울 거니까. 이렇게 해서 1장, 2장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밖의 행정작용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 말은 뭘까요? 이게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니까 나머지는 떨거지들은 몰아서 그냥 공부해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따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밖의 행정작용 파트에서 또 어떤 작용들을 공부하게 된다. 여기에는 이제 예를 들면 공법상 계약이라는 작용도 해요. 국가는. 그리고 사실행위라는 작용도 해요. 여러분이 공무원이 돼서 하는 행위들은 사법상의 행위 빼고는 이 네 가지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위들은 다 저기에 다 들어가요. 계약은 많이 할 일은 없어요. 공법상 계약은. 자, 공법상 계약은 국가도 여러분이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한테 공무원 임명을 하죠. 이거는 뭐예요? 국가가 일방적으로 너 이제 공무원이야. 공무원으로 지위를 줄게. 일해. 행정행위예요. 이것도. 새로운 권리를 주는 거야. 특허라 그래요. 행정법에서는. 그거는 행정행위예요. 이 2장에서 배우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는 전문직 공무원들은 시험 쳐서 뽑는 게 아니라 공채를 해갖고 계약을 맺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직 공무원들은. 계약직 공무원들은 계약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시험 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은 계약으로 들어가요. 합의를 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무용단을 운영하고 싶은 거야. 서울 시민들의 문화적 이익을 위해서. 자, 무용단을 뽑는데 시험을 쳐서 뭐 임명을 해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계약을 해갖고 어느 뭐 대학을 나온 어떤 무용수가 춤을 좀 잘 춘대. 그러면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야 3년 계약으로 내가 뭐 봉급은 얼마 주고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해서 우리 무용단으로 들어와. 아 3년은 너무 약하다. 5년간 해달라. 봉급 한 달에 500은 너무 약하다. 700을 달라. 이렇게 조율을 해서 600에 계약을 맺고 서울시 무용단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 회사로 들어가는 건 좀 다르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법상 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죠. 합의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게 공법상 계약이라는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사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 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까지 한 사람은 법률혼이라 그래요. 근데 같이 사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사실혼이라고 그러죠. 사실혼. 법의 반대말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법적인 행위가 아닌 사실행위. 그냥 행위 이 말이야. 경상도 말로는 마행위. 마란 말 쓰죠. 마행위. 참 어감이 애매한데 설명하기 어려운 행위. 마행위, 그냥 행위 이런 뜻이죠. 신림동 가면 이런 아파트 간판이 있어요. 신림동 마 아파트인지 신림동마 아파트인지 경상도 애들이 이게 헷갈려. 서울 애들은 당연히 신림동마 아파트라고 읽는데 경상도 애들은 신림동마 아파트. 이름 희한하게 셨다 이렇게. 자, 그때 이 마예요. 이 마는 그냥 행위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해주고 눈 오면 눈 치워주고 가지가 많이 늘어져 있으면 가지치기 해주고 육교에 난간이 낮으면 난간을 좀 높이 보수를 해주고 그냥 행위들이에요. 이런 거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사실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법적인 행위의 반대말이야. 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행위예요. 따라서 이거는 국민에게 어떤 권리를 직접 생기게 하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 의무를 생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 좀 깊이 들어가는데 내가 어떤 회사를 하나 하고 있는데 시장한테서 어떤 공문이 하나 내려왔어요. 읽어봤더니 협조 공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돼 있냐면 뭐 원래는 전력난이 심각하니까 올 여름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1시부터 2시까지는 에어컨 가동을 중단해 줄 것을 협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장 이름으로 나한테 날라왔어요. 나는 1시부터 2시까지 반드시 어떤 영업 활동을 해야 돼. 그때가 피크야. 근데 그때 에어컨을 가동을 안 하면 사람들이 더워서 손님들이 안 와. 그럼 이건 안 되겠죠? 자, 이럴 때 그 협조 공문행위를 위법하니까 구제로 취소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이에요. 이런 것. 이게 안 돼요. 자, 그 협조 요청 행위는 의무를 생기게 하는 거예요. 협조를 바랍니다. 협조 안 해도 돼요. 따라서 그런 행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의미가 있는 행위가 아니니까 사실행위인 거예요. 그런 행위를 사실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행위. 법적인 행위가 아닌가? 이런 행위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 보면 여러분이 뭐 운전하고 가는 행위 이런 것들도 다 그냥 행위예요. 공무원으로서 공익을 위해서 운전하고 가는 거야. 출장을 가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사실행위가 됩니다. 사실행위. 자, 그 다음에는 사법상 행위는 개인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걸 말하는데, 예를 들면
청사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 옆에 조그만한 건물을 하나 더 지어야 돼요. 민원실로 쓰려고. 자, 그럼 이거는 공무원이 직접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때? 건설업자한테 맡기겠죠. 계약을 합니다. 청사 도급 계약, 건설공사 도급 계약, 도급 계약이라고 그래요. 건물을 완성해주면 돈을 얼마 주겠다는 계약이에요. 이거는 내가 우리 집 창고가 하나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건설업자한테 맡기는 거랑 대구광역시에서 청사를 하나,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 그 업자한테 맡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건설 도급 계약으로 똑같은 계약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법상 계약이에요. 국가가 하지만, 지자체가 하는 거지만 개인이 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계약에서 다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뭘 보자 그럴까요? 법을 보자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보자 그러겠죠. 그리고 다툼이 생기면 이제 민사법원으로 뛰어가야 돼요. 사법은 개인과 똑같은 행위다. 주체가 국가일 뿐이지 그 내용은 사법상의 행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행위는 뭐야? 민법에서 배워라 이 말이야. 이런 행위에 관련해서는. 그리고 다툼이 생기면 뭔지는 모르지만 민사소송이라는 걸 제기해라. 행정법에서 얘기할 게 아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도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가 이런 행위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만 몇 가지 알아두고 넘어가 버리면 돼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민법에서, 민사소송법에서 배워라. 자, 살살 졸리기 시작하죠.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이제 혼미해져 가고 있어요. 다행히 지금은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편하게 들으면 되는 건데, 이 얘기는 순간순간 중간중간에 반복되는 얘기들이에요. 제가 중간에 하다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체계를 또 얘기를 하고, 지금은 이런 체계 속에 여기를 공부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자꾸 그려갈 테니까 그때마다 이제 들을 때마다 조금만 더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면 어느 순간에 전체적인 체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들은 구제법까지 다시 가서 한 3회독 해야 될 걸 한 1, 2회독만 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따라오세요.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말고. 자, 여러분이 하는 행정작용, 국가가 하는 행정작용은 이 5가지 안에 다 거의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위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행정행위라는 거다. 저 파트를 제일 잘 열심히 공부를 해둬야 된다. 이게 이제 작용에 관한 법. 이게 작용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뭐 의무이행 수단은 아까 대충 얘기를 했고요. 이것들도 다 똑같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똑같이 저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행위도 어떤 걸 사실행위라고 그러는지 법적인 의미가 없고 그냥 결과를 실현하는 행위다. 그냥 거리가 들어오면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행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행위를 법적인 의미가 없는 행위다. 종류는 이 사실행위 중에도 뭔가 강제하는 사실행위가 있고요. 그냥 부드럽게 하는 행위가 있어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열이 나요. 중동을 갔다 왔어. 출장을. 그러니까 이제 앰뷸런스가 옵니다. 메르스가 의심스럽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친구 집에 지금 가는 길인데 갑자기 나를 강제로 끌고 뭐 국립병원이나 이런 데 끌고 가고는 격리를 시켜버려요. 지금 친구 집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도 못 가고 강제로 어때요? 끌고 가서 가둬버린단 말이야. 이거는 권력적 사실입니다. 저항해서는 안 돼. 환자가 의심이 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국가가. 그런 걸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야. 강제하는 거야. 이런 게 권력적 사실행위. 그 다음에 아까 간판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개고장 날리고 그래도 안 하면 각서 뜯어내버린다 그랬죠. 이거 공권력을 행사해서 뜯어내는 거예요. 그런 게 권력적 사실행위. 아까 협조 요청 바랍니다. 이거는 그거는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부드러운 거죠. 그런 걸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종류는 그렇게 나눕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법적 성질 나중에 하고 적법 요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행위를 할 때도 어때요? 적법하게 해야 돼요. 위법하게 하면 안 돼요. 메르스 환자예요. 맞아요. 남들한테 전염되면 안 되니까 어디 데리고 가 죽여버려요. 그러면 돼요? 아무리 전염병을 확산을 방지하는 건 맞지만 죽이는 건 안 되잖아요. 위법한 권력적 사실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청소를 하는데 새벽 2시에 그것도 2시간 동안 온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막 굉음을 울리면서 청소를 합니다. 사실행위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건 위법한 행위가 된다. 그 행위 때문에 내가 밤마다 잠을 못 자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려서 몸이 야위어가고, 그렇죠? 뭐 이상한 환청이 들리고 정신병 증세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위법한 작용으로 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아야 돼요? 뭔가 구제의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제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배울 건데 국가 배상을 청구하면 돼. 돈으로 배상해라. 치료비 이만큼 들어가고 있다. 네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것들로 역시 마찬가지. 마지막은 구제를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2편에서 행정작용법에서 배울 것들. 3편은 의무양법에서 똑같아요. 저 안에 다 들어갑니다. 3편에서 하는 일들도. 아까 독촉장 보낸다 그랬죠? 행정행위. 압류한다 그랬죠? 권력적 사실행위. 계고장 날린다 그랬죠? 계고장을 날리는 것도 행정행위. 강제로 뜯어내죠? 권력적 사실행위.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행위들은 다 이 안에 분속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용법을 잘 익혀놓으면 3편은 아주 쉬워요. 그 법적 성질을 알기 때문에. 저 행위들이 어떻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각각의 경우도 절차만 조금 기억해 놓으면 나머지 성질은 이미 배웠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낚시법이라는 게 없는 시대에서 지금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공무원이 되고 나서 낚시법이 생긴 거야. 낚시도 이제 허가를 받고 낚시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낚시 허가를 내달라고 왔어요. 신청서가 들어왔어요. 낚시법을 뒤져봐요. 근데 나는 낚시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걸 배운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적법하게 낚시 허가를 내줘야 되는지, 낚시 허가를 불허가해야 되는지 적법한 행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 배운 적이 없는데 뭘 배웠으면? 행정행위를 배웠으면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아, 이거는 낚시 허가는 행정행위니까 행정행위에서 허가인지 특허인지를 이해를 해서 아, 이거는 허가니까 법에서 요구한 요건 다 갖췄네? 허가 내줘야 돼요. 낚시 허가를 안 배웠지만 행정행위를 배우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어떤 법률을 갖다 주든 그 성질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행정행위니까 행정행위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행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개념을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개념이 많지가 않으니까 실제 예를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렵지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뭐 출근하든지 할 때 그 뉴스 같은 걸 보잖아요. 거의 한 7, 80%는 행정과 관련된 뉴스예요. 뭐 생활 뉴스도 좀 있겠지만 뭐 불났다 뭐 이런 거 있겠지만 불났는데 어느 그 진입도로에 뭐 적재물이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불을 끄러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다 행정과 관련된 거예요.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있을 때는 그런 적재물은 치우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적시강제 파트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다 행정과 관련된 거예요. 뭐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시행령에 대해서 뭐 지금 교육감하고 싸우죠.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교육감들은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지. 난 예산 편성 못 하겠다. 국가는 지방 그 보육법인가 하여튼 그 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해놓고 대통령령에서 뭐 이런 것은 교육감이 예산 집행하도록 돼 있다. 이게 이제 시행령의 적법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걸 배우면 그 말이 여당 말이 맞는지 야당 말이 맞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이게 다 행정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재미있게 공부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실제 사안들을 물론 헌법까지 하면 더 뭐 재밌게 할 수가 있지만 뭐 그런 얘기들은 빼고, 자, 뭐 그런 얘기들도 그날 있었던 이슈를 가지고 제가 같이 재밌게 설명을 할 테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작용법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도대체 구제는 어떻게 받는지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갈 테니까, 자,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